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인텔리안테크 네이버 금융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7월 30일 기준 55,100원, 시총 4,400원. 요거는 주봉 차트 언제야? 2021년이구나. 월봉. 월봉은 2016년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최고가 93,000원까지 찍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 이런 차트. 우상향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또 애매하고, 여기서 또 올라가면 또 우상향 맞으니까. 자,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고 790억, 유상증자 49,000원 발행해서 한 170만 주, 170만 곱하기 170 곱하기 49, 800억 정도 되잖아요. 790억 정도, 170억, 4만 9천, 4만 하여튼 거래되는 한 170만 주 조금 못 되는 고돈이겠네. 자, 얘들이 기존에는 해상용 위성 안테나를 팔다가 이제 육상용과 공중용, 군사용은 뭐 원래 들어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궤도 위성, 스페이스X, 아마존 이런 거 원샷 뭐 그런데 하고 이제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네. 인텔리안테크 영국 위성통신사 안테나 수출. 그러니까 위성통신사가 저궤도 위성의 위성 그거를 수신받아서 뿌려야 되는데, 그걸 수신받는 안테나가 이런 인텔리안테크나 뭐 다른 해외의 뭐 메이저 업체들인데, 전 세계 매출을 세 개사가 70%를 잡고 있으니까 그 중에 인텔리안테크가 늦게 시작했지만 세 개 중에 하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될 수밖에 없지. 맞지?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될 수밖에, 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은 조금 높은 가격인 것 같다. 한번 차트 한번 봐서. 왜 그러냐면은, 자, 일봉 말고 주봉 2020년 3월부터 급속도로 올랐잖아. 2020년 3월 코로나 때 12,000원이 최저가인데, 그때 대비가 9만 원이면 9배로 올라간 거죠. 9배 맞지? 8배, 최대 8배 오르다가 지금 59,000원이면, 유성증자 한번 했다 하더라도, 유성증자 한다고 떨어졌나? 한다 하더라도 59,000원. 지금 그 수평을 달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요때보다는 더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또 스페이스X 막 나오고 있고, 막 우주여행 테마 불고 있고 이럴 찰나에 엄청나게 올랐구나. 우주 테마 받아가지고. 그리고 주식수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올라갈 거밖에 안 보인다, 내 눈에는. 근데 지금은 2분기에 매출이, 얘들 봐봐, 2분기 매출이, 얘들이 의외로 매출이 좀 시원찮아. 매출이 2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잖아. 2020년 2분기에 조금 30억 영업 흑자 나오고, 또 3분기에 마이너스 나왔다. 4분기에 나와서 2분기, 4분기 매출이 1년 매출을 차지하거든.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30억이야. 30억인데 주가가 5배 올랐거든. 그때는 어닝을 3월달 넘어서야지. 봐봐, 차트 보면은 1년 차트 보면은 이게 2월달이잖아. 3월달 넘어서야 한 4월달 정도 돼야, 3월인가 4월 정도 돼야 실적 발표를 하잖아. 그때 언제 실적 발표? 하여튼 그때 맞지? 근데도 실적 나오기 전에 이만큼 올랐다라는 거는 이것을 보고 탁 갈아탔다는 거겠지. 그러면 영업이익, 이거 2020년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 영업이익이 30억인데 1년에 30억 버는데 시총이 4,400억이야. 4,400 나누기 30억은 멀티플이 140배를 줬다는 거야. 140배. 지금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지.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순이익은 6억밖에 안 되는데, 맞지? 그러면 지금 어닝 시즌 가지고 86억을 가지고 한번 보자. 86억 예상에 4,400억 나누기 86은 그래도 51배 바이오주다 이거 맞지? 우주 테마는 51배 정도 받으면 되나? 아니잖아.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얘들은 마이너스 상태거든. 내가 만약에 이걸 산다라면 더 떨어지면은 나는 사지. 바로 사는데, 노려서 살라 그러면 조금 더 떨어지도, 아니면 2분기 실적을 보고 사도 늦지 않다. 2분기 실적 요때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2분기에 2020년 2분기에 마이너스니까 요번에도 마이너스라고 예상을 한다라면, 예상하면 실적 떨어졌다고 좀 더 탈출하겠지. 그러면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 많으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그때 싹 조금 더 떨어지면 싹 담갔다가 계속 이런 기업은 사다 모으면은 뭐 일 낼 것 같은데. 우주 인공위성과는 뗄래 뗄 수 없는, 요거는 참 좋다. 사업 비즈니스가 좋다. 쉽다. 자,
자, 다시 들어가가지고 종목 분석. 성상엽 이분이 72년생, 50살. 50살이니까 16년 됐으니까 2004년도에 설립해서 16년 정도 됐으니까 50살이니까 34세 시작이 됐어. 34세 회사를. 장난 아니지. 와, 장난 아니다. 그때는 해상용 안테나도 그 배가 그 배에 한 20% 정도만 안테나를 달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해상용 안테나도 텔레비보너 안테나가 있고 통신용 안테나가 있고, 통신용 안테나나 텔레비보너 안테나나 인터넷 데이터 안테나나 3G 안테나 달면 되지, 옛날 거. 근데 지금 세상에 3G 하면 안 걸리잖아, 암. 그러니까 5G, 6G 이런 거 하려 그러면 더 빠른 거. 그러다 보니까 물건에 이거 무전기 이런 것들 안테나의 소모 비율이 한 5년에서 7년이면 바꾼다. 차 배 한 대당 계속 바꾸니까 계속 늘어갈 수 없고, 지금 신사 모델로서는 저궤도 위성, 중궤도 위성, 스페이스X 같은 거 그런 것들과 같이 한다. VSAT 안테나라고 하는 게, 얘들이 KA 밴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 16기가에서 24기가까지 지원해. 초고속. 하여튼 속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얘들의 특허 기술도 많고, 인스마트 사, 마링사 뭐 이런 것들 있다. 얘들이 주요 고객으로. 근데 얘들이 지금 해상 매출만 보면 이거 들어가면 안 되지. 배에 안테나 다는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얘들은 지금 적어도 인공위성 안테나에 납품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될 수밖에 없거든. 왜 될 수밖에 없냐면은 이거는 고신뢰도 안테나는 고장이 안 나야 되고 싸야 되고, 그리고 AS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메이저 회사밖에 못해.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얘들이 세계 3대 메이저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를 거래하지, 생판 듣도 보도 못한 회사한테 물건 몇만 장이 될 수도 모르는 그런 것들한테 맡길 거냐고. 안 맡길 거라고. 그러고 뭐 오지에 있는데, 아마존에 한 사람 진출해 있는데 이게 안테나 고장 난다 생각해봐라. 끔찍스럽지. 자기는 구출도 못하고, 뭐 때문에 구출 뭐 했냐 보니까 안테나가 수신이 안 되더라면 안 되잖아. 근데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와 거래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런 업체밖에 없다는 거지. 매출액은 770억, 800억, 1000억, 1100억, 1100억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니까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상향 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70억, 80억, 70억, 30억. 고만고만하다. 당기순이익은 뭐 영업이익이 저런데 의미 없고. 자, 자산은 900억에서 1500억으로 늘었고, 부채가 300억에서 700억으로 2배 늘었고, 자본이 600이야. 이거 얼마의 단위가 억이네. 630억에서 767억으로 늘었고, 자본금은 36억에서 38억으로. 그러니까 36억에서 38억 늘었다는 거, 요 정도는 스톡옵션이나 뭐 자사주 뭐 매입 정도, 뭐 하여튼 요 정도 늘은 거는 거의 안 늘었다 보면 돼. 주식수가 시작할 때만큼. 그러니까 지금 700만 주밖에 없잖아. 지금 주식수가 700만 주밖에 안 돼. 700만 주. 이건 주식수도 무기다. 시총도 4천억이고. 자, 이자 발생 부채가 174억이 된 게 419억으로 늘었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게 이게 흠인데, 특허권도 있고 이런데도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다는 건, 얘들이 원가는 60%밖에 안 들어가는데 판관비가 40%나 들어갔어. 판관비가 매출에. 그러니까 판관비를, 물건을 더 팔면 되는 거지. 저궤도 위성을 더 팔면 될 것 같아. 원가는 60%밖에 안 되더라니까. 얘들이 이렇게 원천 기술이 많아가지고 원가는 60%밖에 안 되는데 판관비가 48%, 46% 정도 돼버려가지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찍었거든.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좀 더 매출이 올라가면은 상관없을 것 같다. 부채 비율은 지금 120% 나왔고, 유보율이 2000%. 자, 근데 이 와중에 돈도 못 버는데 배당은 주고 있어. 얼마 되든 안 해. 주가의 0.28%, 한 100원 정도 돼. 100원. 그 순이익의 10%, 순이익의 9%, 순이익의 20%, 순이익의 10% 이런 식으로 배당 주다가 2020년에는 순이익이 거의 없으니까 순이익의 126%를 배당으로 줬다. 이렇게 목표 주가는 65,000 적혀 있네. 저거는 의미 없고, 이거는 장기로 봐야 돼. 장기로 쫙 같이 뼈를 묻는다는 심정으로. 이런 거는 우주 테마는. 자, 그러고 기업 받고, 방송 위성통신 안테나 해상용 배 파는 거. 연구개발 비용을 얘들이 20몇 프로 쓰더라. 매출액 대비 어딨노 이거. 연구개발 비용을 159억 썼거든. 매출액 대비 14%인데 요번 분기에는 20몇 프로 쓰고, 평균 근속 연수도 한 5.2년. 생산직 여직원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근무한 것도 있고, 평균 근속 연수는 5.2년. 수출이 90% 이상을 수출을 하고 있고, 98% 막 이런 거.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해상용 방송 수신 안테나.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는 배에서 안테나 그거 뭐고 레이저란다 전파를 쏴서 인공위성이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다시 인공위성에서 안테나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출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인증을 굉장히 까다로운 인증을 다 받아야 해. 그 나라마다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인증을 다 통과해야 돼. 그 인증 통과하는 게 길게는 몇 년도 걸리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그런 걸 다 통과하는 회사는 별로 없다. 근데 그런 걸 다 통과해서 지금 3대 메이저 회사가 됐다. 그것도 물건도 인텔리 뭐야 이거? 인텔리안이라는 메이커로 팔고 있다. 장난 아니지 그러면. 메이커도 있지. 원가도 60%밖에 안 들어가지. 판관비가 지금 48% 들어가지만 그만 요거는 매출만 더 올라가 버리면 판관비는 일정하니까 맞지? 일정할란가? 판관비 더 올라갈란가? 더 올라가 봐야 얼마 올라가겠노 맞지?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 보인다. 자, 재무분석. 재무상태는 생편없지. 매출이 우상향 하는 것밖에 못 보고, 현금 흐름 의미 없고, 지금 얘들 빨간 건데 뭐, 의미 없지. 성장성, 매출이 우상향, 자, 매출이 우상향, 영업이익은 우하향하고 있다. 까먹고 있다. 까먹었다. 이때 왜 까먹었노? 코로나 때. 감안해야지. 다른 데도 코로나 때 막 그냥 상승했는데 이런 거는 하락했네. 어쩔 수 없지. 이자 발생 부채가 우상향하고 있고, 순부채가 우상향하고 있고, 이자 보상 비율은 까지고 있고. 자, 이게 보면은 매출 채권 회전율이 100일 이하 안에 이렇게 거의 돌아오는데 2020년에는 100일 안에 다 돌아오지만 캐시 사이클은 한 150일 정도가 현금이 그러니까 쉽게 숭쿵숭쿵 도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얼마 전에는 쿠폰이나 이런 데는 돈이 쉽게 돌아왔는데 그렇진 않다. 가치 분석 필요 없고, 자, 종목 토론실을 한번 받고, 전자공시 필요 없고, 종목 분석. 여기서 지분 현황. 지분이 성상역 21%, 마이너스 1.99%를 팔았네. 언제 팔았노? 2021년 7월에 장외 매도 1.9%, 18만 주를 팔았다. 18만 주를 팔아가 뭐 했노? 7월 7일에 인텔리안 시스템즈 하여튼 7월 7일에 18만 주 팔았다. 요거 있네. 장외 매도 7월 7일에 거래단가는 16,400원. 16,400원을 팔았다고? 어디다가? 지금 5만 원 하잖아. 근데 어떻게 16,000원에 팔지? 뭔가 계약을 했나? 맞지? 10% 이상 주주, 5% 이상 주주, 기타 주주, 인텔리안 테크, 변동 주식수, 차정한. 자, 요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공부해서 이거 결론을 내리면은, 자, 인텔리안 테크 이거 이카노 인텔리안 테크.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매출은 우상향이라기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얘들은 주 사업 비즈니스가 해상용 안테나, 위성 통신 뭐 이런 거 배에다 장착하는 거 한 대 막 2천만 원짜리, 방송용은 한 뭐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건데, 안테나는 막 큰 거 1.4m짜리 이런 거는 막 몇만 28,000불 이래 하니까, 그런 거 해상용에는 사업성이 이래 이만큼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고평가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최근 주가가 굉장히 올랐으니까. 근데 이게 저궤도 위성과 중궤도 위성, 스페이스X나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돼 버리면 그때는 이거는 무시 못한다. 그거를 보면서 들어가야죠. 영업이익률은 한 7%, 5%, 2% 선. 이렇게 원가는 60%밖에 차지 안 하는데 판관비가 지금 40몇 %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났다. 요거는 마이너스는 그렇게 났다. 자, 부채 비율은 126%, 유보율이 2000%라서 큰 위험은 없다. PR이 234배. PR은 지금 의미 없고 EPS가 마이너스 상태니까. 주당 배가당금은 한 100원씩 주는데 0.19%, 0.28% 주당 이렇게 주고 있다. ROE도 계산 안 되니까 의미 없고. 자,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점수를 매긴다면 5점은 모르겠다. 1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점수, 1에 0에 가까울수록 나쁜 점수. 이렇게, 자, 가지고 싶은가에 8점을 줬고, 왜 그러냐면은 인공위성 안테나를 수신한데, 인공위성에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신호를 전달하고 그걸 받는 안테나는
인텔리언 테크, 메이저 안테나, 5G, 아프리카 5G, 뭐 상간 5G, 아마존 5G, 태평양 한가운데에서도 다 되는 그런 것들. 지금은 해상용이지만 그게 육상용, 공중용, 군용, 그러고 뭐 인공위성용, 저궤도 이런 것까지 하면은 매출은 더 상승하고 계속 속도는 더 빨라져야 되니까,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더 유리하고 더 기술력이 많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3대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인텔리안 테크가 최고이겠나. 그래서 8점 줬다. 왜 이런 회사들의 안테나를 납품받는 메이저 회사들은, 세계적인 인공위성 통신 업체들은 싸고 인공위성 고장 잘 안 나고 AS 365일 동안 뭐 이렇게 무휴로, 연중 무휴로 AS 잘 되고 그 대리점 많고 이런 업체하고 결의하겠지. 그런 게 좋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도 이런 업체를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통한 데이터가 활성화되면은 이런 업체들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돈 잘 벌 것 같냐 7점을 줬고, 인공위성은 아까 말했던 뗄래 뗄 수 없는 환경. 지금은 해상 매출이지만 그 저궤도, 중궤도, 육상, 공중 그런 게 발전되면 새로운 캐시카우가 발생될 거다. 지금 인가에 8점을 줬다. 지금 타이밍이 애매한 타이밍. 지금 2분기 실적, 내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2분기 실적 나오고 마이너스를 기대하고 주가가 좀 더 떨어지기를 바래가지고 탁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8점 줬고, 지금 타이밍이지. 이제 2분기 실적 나올 때 됐으니까. 싸냐에 대해서는 싸진 않지. 5점이나 줬는데, 미래 가치 바라보면 인공위성 미래 항공, 우주항공과 연관되는 섹터는 우리가 개척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야지 캡틴 마블 지키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5점이라는 건 모르겠다고 했지만 미래 생각하면 싸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마이너스 나오기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던지기를 기대하면서 들어가게 되겠다. 경영자는 7점 줬다. 왜? 72년생, 50살.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34살부터 이래 인공위성 안테나 배에다, 해상에다가 안테나 하는 거, 배에다 설치하는 거를 늦은 시간,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 점유율을 그만큼 끌어올린다는 건 쉽지 않거든. 걱정 안 하겠냐에 8점 줬는 게, 부채율은 120% 올라갔는데 요번에 유상증자 하면서 부채율 좀 낮아질 거고, 그거보다는 유보율이 2000%나 있어. 유보율이 모아둔 자산들과 그런 것들이 2000%나 있기 때문에 뭐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배가 덜 움직이고 뭐 새로 배를 수주하고 뭐 하는 것도 더 적었기 때문에 뭐 그 매출은 인정. 그렇게 생각하면 정상적이다라고 본다. ROE는 점수가 없으니까 빵점, 영업이익도 빵점. 그래서 총점 43점에 평균 점수 5.4점. 위험한가에 8점. 유보율이 높아서 영업이익을 얘들의 그 영업이익보다는 게 뭐야? 뭐렇게 해야 되나 이거? 영업이익 말고 원가는 60%인데 판관비가 49%. 그러니까 원가는 60%밖에 안 돼. 이게 영업이익, 판관비를 좀 잘 관리가 아니고 매출만 더 올라가 버리면 영업이익이 20%대 막 20%대 30%대도 가능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잖아, 맞지? 맞지? 그래서 매출만 좀 더 끌어올리면 다른 쪽으로 걱정 안 하겠다라고 했고, 자식에게는 5점 줬대. 이게 인공위성이지만 그렇다고 좀 애매해서, 무엇을 돈을 버나 얘들아, 위성통신 안테나 147억, 그게 공장 가동률이 지금 105%가 들어가고 있고, 그 중에 수출이 138억, 내수가 8억. 위성방송통신 수신 안테나 테리 버는 거, 요거는 26억 매출인데, 그건 공장 가동률이 58%고, 수출이 24억, 내수 1.8억. 기타가 한 49억 중에 수출이 200만원 정도 되고, 내수가 한 1억, 1.5억. 잘못 적었다. 기타가 49억인데, 10억인가? 그래 합계 224억, 3억이고, VSAT라는 요거 그거 무선 통신 인공위성 단말기, 요게 18,000불,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TV알로라는 테레비 요거는 한 3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요렇게 하는 데다, 연구원은 120명, 연구비는 매출액 대비 19%를 쓰고 있다. 총 근무 직원들은 312명이고 평균 건설 연수는 5.2년이다. 이렇게 딱. 전분기 대비해서 국내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2배 상승. 미국은 감소, 유럽도 감소, 기타가 상승. 그래서
상승 하락 있지만 전분기 249억이고 요번 분기 223억. 뭐 나쁘지 전분기는 코로나 시작점이고 그래도 1분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한 3분기 1분기는 한 4월 5월 됐을 때 그때 막 팬데믹 난리 됐잖아 맞지? 그래 비하면 1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 그 매출이니까 전분기보다는 못할 수도 있다라고 감안하고 2분기 실적 보고 판단하면 되겠다. 굉장히 매력 좋은 회사. 끝.